최근 광주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언급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광주역 일자리에 투자한 현대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또 다른 대기업이 광주에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LG인데요. 국장님, 오늘 이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에 정부가 지역별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로를 놓는다랄지 이런 공항을 짓는다랄지 이런 SOC 네네. 기반 사업이 주류였는데 광주시는 인공지능을 기반한 지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응모를 했고 이게 네. 선정이 돼서 전국적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즉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집적과단지 사업에 우리나라 대기업 5대 대기업 중에 하나죠. LG그룹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광주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이 LG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일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업은 최근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 중심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리딩하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네. 광주시와 북구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이제 첨단 3지구에 대규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광주시는 2027년까지 약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런 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인재 양성을 시작을 해서 연구 개발과 또 창업 지원, 또 자동차와 에너지를 연계한 주력 산업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인데 이 AI 직접단지 조성 사업의 큰 틀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초기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사업이 연구 개발이 집중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여기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네,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강의 이제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제 연구개발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병행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네. 이 AI 집적단지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업체 약 1,000여 곳 정도를 들어오도록 해서 약 2만 7천여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내고요. 네. 또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인력 한 5,100여 명 정도를 배출해서 이런 좀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경쟁력 강화와 또 국민의 삶을 질의 제고에 굉장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최근 LG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건 거죠? 예, 맞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요,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과 이제 접촉해온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LG나 SK 또 이제 다음 카카오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LG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사업에 굉장히 좀 큰 힘을 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말 임원 인사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부서가 최고 기술 경영 부서로 옮겼고요. 네. 또 그곳에 임원을 LG 사장급으로 해서 승격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까지 해외에서도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을 설립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는 LG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이번 광주 인공지능 시가 추진하는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어떤 조기 정착과 또 굉장히 활발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좀 앞서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LG의 투자 협의 소식은 아주 상당히 좀 반갑고 좀 기대되는 그런 뉴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 관심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일단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광주시도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했거든요. 협약을 해결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또 대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사실 해당 기업이 정확한 사업 영역과 이제 개발 논리 이런 것들이 대기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천억 단위가 투자할 그런 계획이니까 이제 LG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업 분석을 해볼 것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앞으로 다만 이런 실무적인 협의가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만약에 LG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이 상당한 경제 효과가 따라오는 건 당연하겠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큰 경제 효과가 나는데 저도 만약에 이제 광주시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면 이번 LG전자가 투자를 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네. 현대차가 투자하는 버금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고용도 고용이지만 이 인공지능 분야는 사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만 산업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투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실무적인 협의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네. 또 이 협의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좀 다양한 관심을 갖고 응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도 LG가 이렇게 광주 인공지능 사업 투자까지 현실화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광주 구도심으로만 여겨지던 동구가 지난해부터 상당한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다고요? 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인 중심구였잖아요. 뭐 그렇죠. 충장로, 예.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 동구에 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점점 이제 광주가 광역화되고 또 다른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구도심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 동구청이 최근에는 이제 인문도시 조성을 통해서 광주의 중심으로 좀 발돋움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설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7대 계획을 수립을 했던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부터 네. 이제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과 이제 간담회나 또 내부 협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이제 인문도시 조성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7대 계획이 있는데요. 주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도시, 이제 동구를 말하겠죠. 네. 또 산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책 읽는 도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도시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동구가 이렇게 인문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데는 조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구청 차원에서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지역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네. 동구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 인문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점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우등산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랄지 또 인문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명성들이 많고요.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산책로도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거하시는 분 중에서 네, 노인들이 네.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인데요. 이런 여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도시 문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잘 성찰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구가 아마 인문도시 쪽으로 좀 방향을 틀기보단 인문도시도 같이 좀 조성하겠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해 말에는 동구가 동구청 청사에 책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도 이 인문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네. 동구청 1층에 가보면 이제 민원실이 있는데요. 이 맞은편에 책 정원 조성입니다. 책 정원을 이제 만들었고 개소식을 네. 했습니다. 네네. 이것에 이제 국민 누구라도 이제 와서 잠시 쉴 수 있게 또 좀 책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독서 환경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여기에 마련된 이제 또 과정에서 들어가는 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이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 관내에 있는 뭐 책방들 또 계림동에 있는 유명했던 헌책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 일부는 기증을 받고 또 일부는 구매를 해서 네. 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격식을 갖춰서 이 정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말 우리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